이번 영상은 여성에게 주로 발병하는 자궁암, 유방암 등의 질병이 어떤 사주 구성에서 잘 발생하는지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질병 사례로 들어가기 전에 사주팔자에서 다음의 글자가 있다면 수 관련 질병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천간에 임계수, 지지의 해자수, 이 글자가 수 기운에 해당하는 글자입니다. 그리고 여성의 장기 중에서 자궁, 유방과 같은 장기들이 명리학에서는 수 기운에 해당하는 장기로 보고 있습니다. 수와 관련되어진 인체의 장기들에는 직접적으로 물을 처리하는 기관인 콩팥, 방광과 같은 기관이 있고, 몸의 면역 체계 등의 그런 물질들을 운반하는 경로인 골수, 뇌수, 림프 등의 기관들도 수에 해당하는 기관들입니다. 그리고 호르몬 계통과 연관되어진 기관인 자궁, 유방, 고환, 전립선, 갑상선 이런 기관들이 수와 관련되어진 우리 신체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붉은 피를 제외하고 신체 안에 돌고 있는 모든 액체들의 형태를 다루고 있는 장기를 수 관련된 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붉은 피는 수로 보지 않고 화로 봅니다. 명리에서는요. 그러면 여성들의 큰 질병인 자궁암, 유방암 등의 질병들이 어떤 사주 구성일 때 발생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성의 수와 관련된 장기 질병은 두 가지 운에서 발생을 많이 합니다. 하나는 수화상쟁일 때이고 다른 하나는 토국수일 때 발생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외에도 원국 지장 간의 수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후술 화국이 되는 운에 수 관련되어진 질병, 특히 염증성 질환에 노출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들도 있기는 하나 아직 실증적인 데이터가 많이 수집되지 않아서 유의미한 근거를 제가 아직 가지지는 못한 상태라서 본 영상에는 사례를 담지 않았습니다. 먼저 수화상쟁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수화상쟁에는 수담화식, 화다수소가 있는데요. 수에 대한 질병이 주로 발병하는 경우는 화다수소일 때 가장 많이 발생을 합니다. 화다수소라는 것은 화가 많아서 수의 기운을 증발시킬 정도의 운일 때를 화다수소라고 말을 합니다.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원국은 개수가 8글자 중에서 하나만 있습니다. 이 개수는 지지의 유금을 통해서 유일하게 생을 받고 있고 다른 의지처는 없습니다. 오히려 월주에 제왕지를 가진 병화 그리고 연주에는 장생지를 가진 정화가 있어서 이 개수는 너무 강한 화에게 개수가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화다수소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연월주에 너무 강한 화 기운으로 개수가 잘못하면 증발해 버릴 수 있는 상태인 것이죠. 이 사주에 더 이제 개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시주에 있는 간목입니다. 이 간목이 5월의 간목이고 게다가 걸록지를 가지고 있는 간목이기 때문에 수생목을 상당히 강하게 받으려고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수를 심하게 설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이 말은 화다수소로 안 그래도 지칠 대로 지쳐 있는 개수인데 강한 간목이 수기운을 설기까지 하려고 하니 이 개수는 설상가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더 최악이라고 제가 보는 거는 지지에 인후술 가합이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술토가 운에서 오면 바로 인옷을 화국이 돼서 유일한 의지처인 유금이 강한 화에 극을 당하니까 금생수를 할 수 없게 되죠. 이렇게 되면 개수는 바로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라고 봅니다. 사례로 든 이 사주에서도 역시 경술대운의 자궁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한 세운은 계유세운인데요. 일주 복음이 되어지는 계유세운에 진단받고 수술까지 했다고 합니다. 일주 복음세운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에서도 다룬 바가 있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도 수화상쟁의 사례입니다. 이 원국은 화의 기운이 강해질 수 있는데 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기축과 임진이 있어서 주호가 잘 되어 있는 사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국에 진토, 술토, 축토가 있다는 겁니다. 진술, 충미 이 네 개의 토는 목화, 금, 수를 임묘시키는 글자인데요. 임묘되는 운에는 사람의 기운이 약해지는 현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때에 육체적인 활동을 왕하게 하거나 강한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 되면 병을 얻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사주는 축술토 두 개가 있어서 미토가 오면 축술미 사명살에도 걸리게 되어지는 명식입니다. 사명살이 올 때 원국에 닫히는 글자가 있으면 흉작용이 일어난다라고 보는데요. 이 사주에서도 신미대운에 역시 나쁜 병에 걸려서 수술까지 받게 됩니다. 이 사주도 신미대운에 목의 묘지 미토에 축술 미 사명이 완성이 되는 대운이 오고 갑술세운에 병화의 묘지인 술토가 오고 또 술토가 옵니다. 그리고 진토는 임수의 묘지이니 이미 임수도 힘을 쓸 수가 없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천간에 있는 기토, 또 지지의 토를 제외한 모든 오행이 임묘되어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장간에는 그 충미충, 진술충으로 수화상쟁이 벌어져 있습니다. 축토와 술토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가운데 있는 이 서로 도와주고 있는 화와 싸움을 할 때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로 인해서 이 화의 수가 깨지는 그 상황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어, 원래로 지장 간에 저 정도의 소화상쟁이면 큰 질병으로 발현되지 않고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주는 임묘운에다가 축술미 사명살이 겹쳐지는 그런 운을 겪다 보니 암이라는 큰 질병으로 발현된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수 관련된 질병이 발병되어지는 토국수의 사례입니다. 토국수는 흙이 댐처럼 또는 둑처럼 물의 흐름을 막거나 어, 물을 흙탕물처럼 탁하게 또는 썩게 만드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진토는 뻘 또는 똥통, 또 축토는 쓰레기장과 같은 물상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해수와 자수와 만나면은 부정적인 결과를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원국의 해수를 일지로 가지고 있는 여성분입니다. 천간의 경신금이 해수를 생하고 해수가 임목을 생하는 식상생재의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대지를 깐 술토와 제왕지를 깐 기토가 연월에 있어서 강한 토기운에 해수가 토국수되어지는 상황에 위태롭게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인의 한 목으로 진사지망으로 수와 토가 잘 나뉘어져 있어서 인목이 인신충이 되고 진사지망이 합충 또는 합충 등으로 깨지지 않는 이상 진토가 해수를
토국수하는 일은 없는 거죠. 이 사주의 명주도 임신대운 갑진년에 자궁암 판정을 받고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대운에서 인신충으로 인해합이 깨지고, 물론 이때 인사신 사명살도 대운에서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갑진년에 진토가 진사지망에서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갑진세운의 토국수 상황이 펼쳐지게 되니 수 관련된 질병에 노출이 되어진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 정도로 암으로까지 발병하지 않을 수 있는 운인데요. 이렇게 암으로 나쁜 형태로 발현이 된 것은 인사신 사명살 대운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만약 인사신 사명살이 걸리지 않았다라면 염증성 질환이나 자궁 근종 등과 같은 어, 어쩌면 가벼울 법한 질병으로 지나갔을 운이라고 봅니다. 다음 사례도 토국수의 사례입니다. 이 사주는 지지의 해수만을 가진 사주입니다. 진토가 오는 운에 위험할 수도 있으나 워낙 강한 수기운이기 때문에 토국수를 해도 음, 토의 기운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위험은 없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명주는 대세운 복음으로 갑진을 맞이하게 됩니다. 복음인 진토는 해수를 강하게 극하기 때문에 수 관련된 질병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문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다룬 바가 있어서 해당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런데 이 명주는 대세운 복음이 연달아 연이어서 들어왔습니다. 갑진년이 지나고 바로 대운이 을사대운으로 바뀌었는데요. 을사대운의 첫 번째 세운이 또 을사였습니다. 을사년에도 대세운 복음이 되기 때문에 사화가 강하게 작용을 해서 수화 상쟁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연이어 오는 수 기운의 타격이라 작년에 발병한 유방암이 재발하였습니다. 마지막 사례는 토국수의 사례입니다. 이 명식은 원국에 수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지장간에 임계수가 있습니다. 무자대운의 신자진 수국이 되는 기간에 생리불순이 심했다고 하고 정해대운의 마지막 해인 신축년에 결국 자궁 근종 수술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무자대운과 정해대운을 지나오면서 지지의 수 기운을 축토와 진토가 감당을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축토와 진토가 수의 고지, 묘지 역할을 하기에 지지의 강한 수기운을 저장하고 또 가두고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토국수의 상황이지만 원국에 수가 없기 때문에 수대운이 지나면 끝이 나는 것이었는데 20년 수대운을 견디지 못하고 그 마지막 해인 신축년에 자궁 근종 수술을 했다고 하네요. 정리하면 수 관련 질병이 오는 운은 수화상쟁, 특히 화다수소 하는 운이거나 토국수 하는 운에 발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암이 아닌 그냥 일반 질병이 오고 어떤 때는 암으로 오는지 그 차이를 간단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그 차이는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운이 축술미, 의사신과 같이 사명살에 걸릴 때, 그리고 일주복음운이나 대세운 복음운이 올 때, 그리고 이번 사례에서는 다루지 못했지만 대운에서 오는 글자 한 개가 지지의 방합과 동시에 삼합을 이루어 완전 화국을 만들 때, 이런 대운일 때 암의 형태로 발병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외의 경우는 수 관련된 기관에 염증성 질환과 같이 입원 치료 또는 단순한 수술 정도로 좋아질 수 있는 병으로 온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은 급성 방광염, 급성 신우염, 자궁근종, 생리불순 등과 같은 형태의 질병들 말이죠.
만약 자신의 사주에 수 관련 글자, 임수, 개수, 자수, 해수가 있다면 그 글자의 각 약을 한번 살펴보시고 대세 운의 흐름을 또 면밀히 보셔서 미리미리 건강검진을 받아보시면 음,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또 조기에 발견한 만큼 충분히 완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테니까 건강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